앞서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법을 한 차례 거부한 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유의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2번이나 반복할 걸로 예상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새로 불거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2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에 만료됩니다. 그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야만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가능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이탈표 8표가 나오리라 본다며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2차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주가 조작 핵심 세력 BP 패밀리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며 판결문에도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엔 BP 패밀리로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씨만 적혀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도 여기 포함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같이 한 배를 탄 BP 패밀리 5명이 있는데 김 여사도 그중 1명이라고 진술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도피 한 달 만인 2021년 10월 16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권오수가 이종호하고는 형 동생이고 이제 너도 패밀리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이종호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2심은 주가 조작으로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패밀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김 씨는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자기들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로 추정되는 BP 그리고 이 5명을 핵심 인물로 꼽은 겁니다. 김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 전 이사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를 언급하며 민 씨는 이종호의 처남인데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너도 이제 패밀리다라고 한 건 끼워주겠다는 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BP 패밀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개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진술입니다. 결국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일에서 김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만큼 높게 본 겁니다. BP 패밀리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은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제출돼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도피 중에 민 씨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가장 우려하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받으면서 책임자들의 부실 대응이 문제였다는 게 처음 인정됐습니다.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둘러쌉니다. 법원 방호원뿐 아니라 직접 포용한 사설 경호원도 대동했습니다. 유족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3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세요. 법원은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권한이 없고 특히 구청이 미흡하게 대응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의 치안 담당자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니란 인식으로 소홀하게 대응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박희영 구청장은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족들은 온몸으로 차를 막았습니다. 참담한 심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박희영을 다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민변 측은 박 구청장 등이 책임질 수 있게 검찰이 항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바깥 나들이에 나섰는데 높은 계단이나 혼잡한 승강기를 만나면 진땀부터 나게 되죠. 유모차에 특히 불친절한 게 계단도 많고 승강기도 복잡한 지하철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저와 함께 취재를 같이 해줄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 딸인데요. 오늘 제가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지하철로 서울 곳곳을 다닐 텐데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아니면 고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루 승하차 인원만 10만 명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유모차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모차 한 대 정도 간신히 들어오는 정도라서 이것도 좀 너무 좁네요. 기다리신 분들이 더 계신데 그래도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타긴 탔습니다. 예. 서울시가 교통 약자를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서울 동행맵. 코엑스로 이어지는 곳에 승강기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6번 출구 엘리베이터 마크가 있으니까 한번 6번 출구로 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하지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12계단이 여기 다른 아기 유모차들도 있는데 지금 당황. 다른 어머님들 당황하고 계세요. 유모차를 가지고 오신 고객님은 뒤편 3, 4번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라. 그다음에 지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횡단보도를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찰구를 나와 이 계단을 통하면 1분 30초면 코엑스에 닿는 거리. 하지만 반대편 출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진짜 비까지 왔으면 우산 들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 바로 여기인데 자, 여기 8분 10초가 걸렸습니다. 바로 저희가 아까 이 계단이거든요. 이 계단 12개를 돌아가느라 7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마의 계단 같은 이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모차를 여러 만났습니다. 아기가 또 자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기사님을 만나게 됐네요. 10분 동안 유모차 3개를 직접 옮겨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런 도움을 당연히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그쵸. 유모차 끌면은 30분은 더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고 환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래 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역마다 공사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주변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는 공간이 좁아 규정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가 없다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서울식물원이 있는 9호선 마곡나루역으로 향하는 길. 이 발빠짐 주의라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간이형 유모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들어갈 때 덜컥 걸리거든요. 가자. 이분 먼저 타시면 가자. 방해 안 되게. 내리는 사람들 비켜주자. 탈 땐 간신히 잘 넘어갔는데
화장실 때문에 도중에 내린 9호선 노량진역에선 시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불편함은 전동차 안에 유모차를 대놓을 공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 휠체어와 유모차 공간이 있다고 표시된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도 자, 옳지. 들어가. 발 조심. 옳지. 여기로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여기도 서 있는 사람이 많아 비좁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으로 가는 길. 평소 많이 쓰는 네이버 지도 어플로 검색해봤습니다. 마곡나루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가서 6호선을 갈아타라고 돼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내려 환승 게이트를 지나 또다시 한참을 걸었는데 정작 6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이 워낙 또 깊기 때문에 유모차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온 건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공덕역으로 간 후 거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고 되돌아오라는 안내문. 안내문에 나온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는 16분 동안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여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면 딱 한 정거장인데 다시 공항철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덕역을 거쳐 환승하느라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인데 이 대중이란 말에 유모차 끄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많이 좋아졌다지만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기 여전히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 무조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디테일에도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1차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